좋은 리더가 되는 9가지 방법, 창업을 꿈꾸신다면 꼭 끝까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내 사업은 내가 키운다 노마케터스 로마입니다. 요즘에 제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1회독을 마치고 2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챕터에서 리더가 되는 9가지 방법이라는 내용이 좀 인상 깊어서 해당 내용을 또 공유하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 9가지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1.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2. 잘못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라. 3. 상대방을 비평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라. 4.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말고 요청하라. 5.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줘라. 6. 아주 작은 전진에도 칭찬하라. 7. 상대방에게 훌륭한 명성을 갖도록 해주어라. 8. 격려해 주어라. 잘못은 쉽게 고칠 수 있다고 느끼게 하라. 9. 당신이 제안하는 것을 상대방이 기꺼이 하도록 만들라. 내용을 보면요, 칭찬, 감사, 체면, 명성, 격려, 요청 등의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인간관계론 책에선 특히나 칭찬에 대한 이야기가 50% 이상을 차지해요.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칭찬은 치과 의사가 치료 전에 뿌리는 마취제와 같다. 결국에는 어려운 이야기를 꺼낼 때도 우선 칭찬으로 말문을 열기 시작하면 끝도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인색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하면서 매일 만나 뵙는 모든 분들에게 한마디씩 칭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의 끝을 감사합니다로 끝내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하루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0번 이상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작은 호의에도 큰 감사를 드리며 칭찬과 감사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도대체 감사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요,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는 두 눈도 너무 감사하고, 건강한 몸도 감사하고, 이렇게 따뜻한 집에 있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저 같은 경우는 저 대신 일을 해주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 직원분들, 그분들께도 다 감사하게 되는 마음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9가지 방법의 적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책을 접하면 읽을 때는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막상 실제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적용이 좀 어려울 때가 있죠. 특히 상대방의 태도가 좋지 않거나 좀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대면서 이상한 주장을 할 때도 그래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운데, 오는 게 안 고운데 가는 게 고와지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좀 이런 생각을 해요. 3가지. 첫 번째, 나는 내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2번째, 외부의 자극은 즉각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3초만 좀 꾹 참고 생각해보자. 3.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풀리기 전에 잠깐의 애로사항이다. 그러니까 그 상황 안에서는 그게 정말 큰일처럼 느껴지잖아요. 당장 진짜 큰일 날 것 같지만 조금만 며칠만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게 좋게 끝났든 나쁘게 끝났든 어쨌든 끝이 나고, 그게 끝이 나서 돌이켜보면 별일이 아니었다라고 여겨지는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다행히 끝나면 너무 좋지만, 혹시라도 나쁜 방향으로 해결이 되었을 때도 내가 그때 좀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다독였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좀 애석하게 일이 흘러갔을 때 그 아쉬운 표현을 했다거나 하면은 그거에 대한 저의 태도에 오히려 더 후회가 남더라고요. 사람은 다 누구나 처음이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후회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제 2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비판이나 비난은 결국 아무것도 해결을 해주지 않아요. 서로의 마음만 다치게 하고요. 처음엔 진짜 상대방이 잘못했던 경우라고 쳐도 그걸 비난하는 순간 본인의 잘못은 잊어버리고 비난하는 저만 나쁜 사람이 갑자기 되는 거예요. 아무런 득이 없죠, 이런 상황에는. 그래서 비판이나 비난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뭔가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게 안 좋다, 고쳐달라고 하면 기분만 나빠지 고쳐지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서로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물꼬를 트는 것이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나의 욱하는 감정을 잘 다스리고, 또 어떠한 자극에도 온화하게 반응하는 성품이 9개의 리더가 되는 방법
그것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어떻게든지 누군가에겐 표출이 되고 또 직원분들에게도 나쁘게 갈 수가 있어요. A라는 직원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B라는 직원한테 풀 수는 없죠. 손님에게 풀 수도 없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더 잘 다독이시고 계속 평정심을 유지하는 온화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멘탈 케어를 항상 멘탈 케어를 열심히 잘 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라딘에서 사온 7,000원짜리 책이거든요. 이 책이. 그런데 참 배울 게 많아요. 괜히 스테디셀러가 아니고요. 이렇게 좋은 글을 읽을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또 이 글로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또 이 좋은 책을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 혹은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인간관계로 힘든 생활에 있으신 분들 꼭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